거울을 들여다보면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 등 뒤에는 여우의 꼬리가 흔들린다. 공포에 거울을 깨뜨리는 순간 파편들이 살아있는 듯 날아와 온몸을 찌른다.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 거울을 본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 몸은 여우 요괴에게 빼앗겼다. 거울은 사라진 혼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 발길이 뜸하고 짐승들마저 숨을 죽이는 깊은 골짜기에 외따로 떨어진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여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어 어둠이 내리면 집집마다 일찍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기와집은 유난히 고요하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괜스레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 집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집안일을 돌보며 조용히 지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참하고 얌전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 기와집은 연화의 조부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집으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지만 연화의 꼼꼼한 손길 덕분에 낡았어도 추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이 나는 항아리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어 주인의 정갈한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의 마당에 들어서면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처마 밑에 달린 풍경 소리마저 쓸쓸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적막함을 친구 삼아 하루하루를 보냈고 가끔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물건을 구해오는 것 외에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마른 나뭇잎들이 마당을 뒹굴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겨울 채비를 서두르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뒷마당에 낡은 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광문을 열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갇혀있던 차가운 공기가 확 쏟아져 나와 연화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어둠의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던 연화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고 쌓여있는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놓여 있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상자였는데 왠지 모르게 연화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 그 상자 앞으로 다가가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드러난 것은 녹이 슬고 빛이 바랜 둥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유리 거울과는 달리 투박하고 무거운 옛날 거울이었지만 테두리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들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섬세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거울을 꺼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거울면이 너무 흐릿하여 얼굴이 제대로 비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애착이 느껴져 버리지 않고 방으로 가져가 닦아보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고운 천에 기와 가루를 묻혀 정성스럽게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거울을 문지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연화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덮여있던 세월의 때가 벗겨지며 청동 거울은 조금씩 본래의 빛을 되찾아갔습니다. 한참을 문지르자 마침내 거울면이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연화는 뿌듯한 마음으로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고운 선을 가지고 있었고 연화는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화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명 거울에 비친 것은 연화 자신의 얼굴이었고 그녀가 입고 있는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거울 속 그림자가 움직이는 모양새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어깨 뒤로 길고 풍성한 짐승의 꼬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일렁이다가 사라지는 듯한 잔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문창호지에 비치는 저녁 햇살만이 고요하게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이 평범한 자신의 모습만 비칠 뿐이어서 그저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거울을 방 안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밤이 되면 어디선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그저 낡은 집이 내는 소리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거울 앞에 앉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거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빛을 머금고 있었고 연화가 방을 비운 사이에도 혼자서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치워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촛불의 일렁이는 불빛 때문인지 거울 속의 방은 실제보다 더 어둡고 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연화의 어깨 너머로 다시금 그 기이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털이 북실북실한 짐승의 꼬리 형상이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거울 속의 연화는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묘하게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웃고 있었나?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가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여인은 분명 눈은 차갑게 식어 있는데 입만 웃고 있는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엎어버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거세게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자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거울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간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날이 밝자 거울은 다시 평범한 청동 거울로 돌아와 있었고 엎어놓았던 거울을 다시 세우자 맑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혼자 사는 여자가 헛소리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몸이 허약해져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마을 약방에 가서 기력을 보충할 약을 지어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연화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땅을 딛는 감각이 무디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붕 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연화, 아씨, 안색이 많이 안 좋구먼. 어디 아픈가?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지만 연화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 거울 속에 비친 그 기이한 꼬리와 자신과는 다르게 웃고 있던 거울 속 자신의 얼굴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약을 다려 마셨지만 차도는커녕 몸은 점점 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거울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연화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앉아 있었지만 그 뒤로는 분명하게 붉은색이 감도는 털뭉치 9개가 부채처럼 펼쳐져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꼬리였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의 꼬리가 자신의 등 뒤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여전히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낡은 장롱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연화는 중얼거리며 거울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존재는 이제 대놓고 연화를 조롱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팔을 들어 올리면 거울 속의 모습도 따라 팔을 들어 올렸지만 그 동작은 미묘하게 한 박자 늦거나 빨랐습니다. 마치 거울 속의 존재가 연화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거울이 요괴가 깃든 물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것을 자신이 깨웠고 그 안에 갇혀있던 요물이 거울을 통해 나오려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공포심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방에서 감히 나를 놀라게 하고 주인을 능멸하려 드는 이 요망한 거울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천으로 꽁꽁 싸매어 다시 광에 넣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손을 대는 순간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머릿속에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애절하여 연화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는 홀린 듯 다시 보자기를 풀고 말았습니다. 거울은 이제 연화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연화는 거울을 곁에 두어야 마음이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울을 보면 무섭고 끔찍한 여우꼬리가 보였지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등 뒤에서 당장이라도 그 여우가 튀어나와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연화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녀의 눈밑은 검게 죽어갔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졌으며 맑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갔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갔고 마당에는 낙엽이 뒹굴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집을 돌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연화의 집 쪽에서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한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이 내려온 것이라 여겨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했지만 개 중에는 그것이 단순한 짐승 소리가 아니라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집터가 원래 좀 세지 않았나? 연화씨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야. 사람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그 집을 찾아가 볼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연화 자신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깊은 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밖에서 끼익 하는 긁는 소리와 함께 캬악 하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울 속의 여우꼬리는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고, 거울 속 연화의 눈동자는 짐승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붉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귀를 막고 괴로워했지만 그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연화인지, 아니면 거울 속의 저 괴물이 나인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꼈습니다. 밥을 지어 먹으려 부엌으로 갔지만 밥솥에 있는 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구석에 놓인 생쌀 항아리로 다가갔습니다. 오독, 오독. 생쌀을 씹어먹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이 까끌까끌하고 목이 메어왔지만 생쌀을 씹을 때 느껴지는 그 딱딱한 감촉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쌀을 퍼먹던 연화는 문득 부엌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동이에 비친 얼굴은 쌀가루가 묻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가는 기괴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 안에서도 어김없이 어깨너머로 넘실대는 여우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동이를 발로 찼고 쏟아진 물이 부엌 바닥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든 연화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가 미쳐가고 있어. 이 거울 때문에, 이 저주받은 거울 때문에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놓인 거울은 여전히 요요한 빛을 내뿜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정체가 무엇이냐?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이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하지만 거울은 대답 대신 더욱 선명한 여우의 형상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꼬리뿐만 아니라 연화의 얼굴 위로 여우의 털이 돋아나고 주둥이가 튀어나오는 모습까지 겹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화의 몸속에 있는 짐승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거울을 던져버리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을 깨뜨리면 자신도 함께 깨져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거울 속에 갇힌 저 괴물이 풀려나와 자신을 완전히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연화는 거울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화의 눈은 톳하게 들어갔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의 몰골이라기보다는 병든 짐승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연화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드시 마을의 어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사라지고 저 거울 속의 괴물이 진짜 주인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에 서자 눈이 부셔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밝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연화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고 그림자들은 길게 늘어져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를 즈음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고 소문난 박노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노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노인은 길가에 주저앉은 연화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온 박노인의 표정은 걱정이 아닌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연화를 부축하는 대신 뒷걸음질치며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었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사람 행세를 하려 드느냐? 박노인의 호통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은 연화가 아닌 연화의 등 뒤 그림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설마 남들의 눈에도 보이는 것인가? 연화의 등 뒤로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9개의 꼬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 속에서만 보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의 그림자가 되어 연화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집안의 우환을 넘어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천둥 같은 호통소리에 연화는 혼비백산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등 뒤에서 노인이 내지르는 비명 섞인 경고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당장 그 물건을 버려라. 그것이 너를 삼키려 한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꾸지람이 아닌 살이 떨리는 공포와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이 보았다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던 그 끔찍한 여우꼴이었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렸고 연화의 집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박노인이 그러는데 연화 아씨 등 뒤에 시커먼 것이 붙어 있다더군. 사람 형상이 아니라 짐승 형상을 한 귀신이라던데.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밤마다 그 집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도 예사롭지 않아. 어제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집 담장 너머로 파란 불꽃이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이제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기피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연화는 바깥 출입을 완전히 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집 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옥죄어오는 공포는 집 안에서 더욱 짙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이 끊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한밤중에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의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결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어 밤이 오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는 마루 밑에서 닭의 깃털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닭을 키우지도 않는 집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피 묻은 깃털들은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깃털들을 쓸어 담아 아궁이에 태웠지만 타들어가는 깃털 냄새가 역하게 올라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설마 내가 잡아먹은 건가?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짐승의 형상이 이제는 자신의 몸을 빌려 밤마다 사냥을 나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연화는 점점 자신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고 거울 속의 존재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거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연화를 유혹했습니다. 거울 표면은 언제나 맑고 투명하게 빛났으며 그 안에 비친 세상은 현실보다 더 색채가 뚜렷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연화가 거울 앞에 앉으면 머릿속을 맴돌던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몽롱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약과도 같은 안락함이었기에 연화는 자신이 파멸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달콤한 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거울 앞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보냈습니다. 거울 속의 연화는 이제 본체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울고 있어도 거울 속의 여인은 소리 없이 웃고 있었고 연화가 무표정하게 있어도 거울 속의 여인은 입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렷한 말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예쁘다. 참으로 곱다. 이 몸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그 목소리는 연화의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억양은 훨씬 교태롭고 끈적거렸습니다. 연화는 귀를 막고 닥쳐 듣기 싫어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귀가 아닌 머릿속에서 울려 퍼져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증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연화는 달이 뜨면 자신도 모르게 마당으로 뛰쳐나가 달을 향해 절을 하거나 알 수 없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사람의 춤이라기보다는 짐승이 뛰노는 듯한 기이한 동작들이었습니다. 허리를 기이하게 꺾고 팔을 흐느적거리며 마당을 맴도는 연화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는데 그 그림자의 모양은 영락없는 꼬리, 9 달린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청년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음날 마을은 연화가 구미호에 들렸다는 확신에 찬 소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촌장은 박 노인을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어르신, 저 집을 저대로 두었다가는 마을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습니다. 무슨 방도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네. 지금 그 집에 들어앉은 것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섣불리 구슬하거나 쫓아내려 했다가는 오히려 그 화가 마을 전체로 번질 수 있어. 박 노인은 연화의 집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의 눈에는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검붉은 요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은 이미 집을 넘어 산자락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촌장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부적 한 장을 써서 연화의 집 대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 연화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빈집처럼 적막했지만 대문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냉기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박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에 부적을 붙이려는 순간 안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늙은이가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그 소리에 놀란 박 노인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요괴의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박 노인은 대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아, 이 집의 주인은 연화아시다. 네가 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도 천지신명이 보고 계시니 썩 물러가거라. 그러자
집안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번에는 아주 슬프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르신, 너무 추워요. 무서워요. 그것은 분명 연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대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문고리는 불덩이처럼 뜨거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집이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음을 직감하고 탄식했습니다. 만만. 이미 늦었구나. 주객이 전도되었어. 거울이 주인을 삼키고 주인이 객이 되어버렸구나. 박노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거울에 홀려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슬픈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돌아간 뒤 방 안의 연화는 대문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차갑게 얼어붙어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왜 이렇게 추운지, 왜 아무리 부를 때도 몸이 녹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거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걷는 것보다 기어다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우는 이제 완전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붉은 털이 섞인 하얀 얼굴, 뾰족한 귀, 그리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눈동자. 거울 속의 괴물은 연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불쌍한 것,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잖아. 저 늙은이도 너를 쫓아내려 하는 거야. 거울은 교묘한 말로 연화를 세뇌시켰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박노인도 나를 내쫓으려 했어. 오직 이 거울만이 내 곁에 있어. 피해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연화는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나무 판자로 막아버렸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거울만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며 방을 밝혔습니다. 연화는 그 빛의 의지에 생쌀을 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는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그녀는 거울을 껴안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거울의 차가운 금속성이 살관에 닿을 때마다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다 못해 투명해져 핏줄이 파랗게 비쳐 보였고 손톱은 길게 자라 갈고리처럼 휘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은 연화의 고립된 집을 더욱 외딴 섬처럼 만들었습니다. 눈 쌓이는 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한 밤. 연화는 갑자기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부엌으로 기어가 물을 찾았지만 물동이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서 입에 넣었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울이 있는 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방으로 돌아가 보니 거울이 혼자서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우리를 탈출하려 몸부림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거울을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 그녀가 거울을 잡자마자 강렬한 환상이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산속, 매서운 바람, 그리고 쓰러져 있는 누군가의 모습. 그 환상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녀는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연화는 거울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우는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보아야 한다. 진실을 보아야 해. 하지만 연화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담요로 덮어버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청년 몇 명이 용기를 내어 연화의 집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고 굴뚝에서 연기도 나지 않아 혹시 연화가 굶어 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담장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마당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었고 눈만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보게,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좋겠어. 기분이 너무 나빠. 한 청년이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닫힌 방문이 덜컹거리며 안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들은 기겁하여 산 아래로 도망쳤고 마을에는 연화가 완전히 괴물로 변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연화는 이제 사람의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나오는 것은 쉰 목소리와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는 털이 숭숭 돋아나 있었고 손가락은 짐승의 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옷을 걷어보면 다시 매끈한 사람의 팔이 나왔습니다. 환각과 현실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은 이제 연화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껍질을 벗어라. 너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고통과 추위,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거울 속의 여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거울 표면이 물결치며 연화의 손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할머니의 품, 봄날의 꽃향기,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이 집의 풍경. 안 돼. 나는 사람이야. 나는 연화야. 마지막 남은 인간의 의식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서 손을 떼어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울은 분노한 듯 붉은 빛을 뿜어내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집안의 기물들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천장에 매달린 등잔이 그네처럼 흔들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 모든 혼란이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그녀의 애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박노인의 경고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거울이 주인 노릇을 하려느냐. 연화는 이제야 그 말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약해질수록 거울의 힘은 강해지고 거울이 강해질수록 자신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영원히 저 거울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거울을 감시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우는 이제 숨기려 하지도 않고 대놓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화와 여우,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만 끝날 싸움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칼을 몰래 방으로 가져와 품에 숨겼습니다. 만약 저 거울 속에서 괴물이 튀어나온다면 찔러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시간은 흘러갔고 새벽빛이 희미하게 창호지에 스며들 때쯤 연화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눈밭을 맨발로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발이 시리고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연화야, 이리 오너라. 이제 그만 쉬어라.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그 목소리를 향해 다가가자 눈앞에 거대한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꼬리 9 달린 여우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여우에게 다가가는 순간 여우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악한 괴물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고 고독한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에 가슴이 저릿해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구들은 넘어져 있고 이불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표면에는 금이 간 것처럼 실금이 가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예감하며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보라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산골 마을은 마치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기와집만큼은 그 고요함 속에서도 기이한 웅웅거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감싸고 있는 담장 너머로는 시퍼런 안개가 뱀처럼 펠리를 틀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흙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집 앞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그쪽을 가리키기만 해도 어른들은 황급히 손을 내리게 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흉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한때 정갈했던 마루에는 흑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창호지 문은 곳곳이 찢겨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연화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갱겹에 얇은 저고리만 걸친 채 방구석에 놓인 생고기 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덫에 걸린 토끼를 잡아왔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본능적인 식욕과 인간으로서의 혐오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게 자라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 같은 반점들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연화의 의식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흐릿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면 그녀는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울이 보내오는 달콤한 속삭임이 곧 그녀의 이성을 다시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가뒀어. 이 집이 너를 지켜줄 거야. 거울 속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연화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목소리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았고 다시 짐승의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눈 덮인 산을 질주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연화의 집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박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요괴를 몰아내자며 나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거야. 청년들은 꽹과리와 징을 치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고요했던 산골짜기를 뒤흔들었고 그 소리는 연화의 집 담장을 넘어 안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화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소스라치게 놀라 귀를 막았습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을 새꼬챙이로 쑤시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만해! 연화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목에서 나온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크아앙, 그 끔찍한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자 밖에서 떠들던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횃불에 비친 창호지 문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의 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 뒤로 9개의 긴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다. 진짜 구미호가 나타났다. 누군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림자는 괴로운 듯 몸부림치며 벽을 긁어댔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고통받는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연화가 사람이라고 믿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요괴였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밖에서의 소란을 틈타 거울은 더욱 강력하게 연화를 압박해왔습니다. 연화가 고통스러워할수록 거울의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저들을 봐. 너를 죽이려고 왔어. 너를 불태우려 할 거야. 거울은 연화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사리를 부추겼습니다. 나가서 저들을 찢어버려. 너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연화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녀는 엉금엉금 기어서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만 열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사람들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을 것 같은 흉폭한 충동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문 밖에 붙어있던 박노인의 부적이 미약하게나마 빛을 발했습니다. 그 신성한 기운에 닿자 연화는 감전된 듯 손을 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충격이 연화의 짐승 같은 본능을 잠시 누르고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인간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내가 사람을 해치려 했어.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전율했습니다. 손끝에 서려 있는 살기가 너무나 낯설고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 안쪽으로 도망치듯 물러나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가라, 요괴야, 물러가라. 돌멩이들이 지붕과 벽에 부딪히며 탁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돌은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날아온 돌에 이마를 맞았고 붉은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연화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피를 흘리면서도 사악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파? 아프지?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라니까. 거울은 끈질기게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이 바로 저 거울이라는 것을. 거울이 오기 전까지 자신은 외롭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비록 왕래는 적었지만 서로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거울이 나타난 뒤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자신은 괴물이 되었고 이웃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연화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놓인 물동이에 물을 퍼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더 맑아졌습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겼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짐승 같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지만 결의에 찬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이 질긴 악연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 길이든 혹은 죽는 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흩어져 있던 양초들을 모두 모아 거울 주변에 켜놓았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이
방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은 빛에 밀려 구석으로 도망쳤지만 오직 거울 속의 그림자만은 더욱 선명하고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거울 앞에 정조하고 앉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처럼 경건한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울 속의 요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와라. 더 이상 숨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라. 연화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영상이 일렁이더니 연화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거대한 여우의 모습이 꽉 차게 들어찼습니다. 여우는 9개의 꼬리를 살랑거리며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호, 제법이구나. 겁쟁이 계집인 줄 알았더니 거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제 머릿속이 아닌 방 안의 공기를 직접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금속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라. 연화는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내 집, 내 몸, 어리석은 것. 이미 절반은 내 것이다. 네가 나를 받아들였지 않느냐. 네가 외로움에 지쳐 나를 불렀지 않느냐. 여우의 말은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거울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매혹, 그 위로받는 느낌을 연화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이 요괴를 불러들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시집갈 때 쓰라며 물려주신 작은 칼이었습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자 서슬퍼런 날이 촛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네가 나가지 않는다면 너와 함께 부서지겠다. 연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칼끝을 거울이 아닌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거울을 깨기 전에 요괴가 기생하고 있는 숙주인 자신의 육신을 위협하여 요괴를 협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화의 행동에 거울 속 여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 몸을 버리면 너는 영영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다. 여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상관없다. 괴물로 사느니 인간으로 죽겠다. 연화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칼날이 목의 피부를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거울 전체가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연화를 감싸려 했지만 촛불의 결계와 연화의 강한 의지에 막혀 닿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울과의 싸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거울 속 여우의 눈을 노려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목에 칼을 댄 채로 다른 한 손으로는 거울을 잡으려 했습니다. 진실을 보여라. 네가 보여주는 환상이 아닌 진짜 내 모습을 보여라. 연화가 소리치자 거울 표면에 금이 가며 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울이 깨지려는 찰나 거울 속의 여우가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사악함은 사라지고 처음 보았던 그 슬픈 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연화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죽음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여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화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죽음? 내가 죽었다고? 연화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거울은 마지막 발악처럼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과거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곶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던 기억, 살을 내는 듯한 추위, 발이 얼어붙고 감각이 사라지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눈 속에 쓰러져 잠들던 마지막 순간의 편안함까지. 그 모든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지금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빈 껍데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우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 인간이 되고 싶었던 내가 얼어 죽은 너의 몸이 가여워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썩지 않게, 짐승들에게 뜯어먹히지 않게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화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요괴의 속임수일까? 아니면 내가 진짜 귀신인 것일까? 연화의 마음속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은장도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무거운 청동 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을 끝내기 위해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든 그녀의 팔이 머리 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거울 속의 여우는 피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연화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이 그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밖에서 돌을 던지던 마을 청년들이 기어코 담을 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들이닥친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어지럽게 켜진 방 안,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를 흘리는 여인이 거대한 거울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여인이 아니라 분명한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저거 봐. 거울 속에 여우가 있어. 사람들은 경악하며 멈춰섰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거울을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사라져버려. 쨍그랑 묵직한 청동 거울이 바닥에 돌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빛이 일순간 폭발하듯 번쩍였습니다. 거울이 깨지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도, 밖의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모두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은 바닥에 흩어지지 않고 공중에 둥둥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별똥별처럼 연화의 몸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거울 조각이 연화의 몸에 박히는 순간 연화는 고통 대신 알 수 없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무거운 겨울옷을 벗어던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울 조각이 박힌 연화의 몸에서 붉은 피 대신 하얀 눈송이들이 흩날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장도 뚫리지 않은 방 안에서 연화의 몸을 중심으로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서 연화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투명하고 슬픈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반투명하게 비쳐 보였고 그 너머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육신이 보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었던 육신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피부는 이미 창백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 옆에는 9개의 꼬리를 가진 붉은 여우 한 마리가 힘없이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것은 환상이 아니라 잔인한 진실이었음을,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진 거울 파편들이 별 가루처럼 흩날리며 방 안을 은하수처럼 수놓았습니다.
그 신비롭고 기이한 광경에 방금 전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와 고함을 지르던 마을 청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비쩍 말라 차갑게 식어버린 연화의 육신이 쓰러져 있었고, 그 위로는 반투명한 빛을 띠는 연화의 혼백이 허공에 떠서 슬픈 눈으로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꼬리가 9개 달린 붉은 여우 한 마리가 거울 파편에 찔려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하얀 눈송이들은 창밖에서 들어온 눈이 아니라 연화의 혼과 여우의 요력이 부딪혀 만들어낸 슬픈 영혼의 결정체였습니다. 연화의 혼백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고 둥둥 떠 있었으며 더 이상 지독했던 추위도 뱃속을 긁어내던 허기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밑감이 떨어져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다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그대로 눈 속에 파묻혀 정신을 잃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는 그때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구나. 저 차가운 눈밭에서 숨을 거두었구나. 연화는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끝난 평온한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여우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연화의 혼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악한 요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아이가 용서를 구하는 듯한 애처롭고 물기 어린 눈망울이었습니다. 여우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의념이 연화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해치려던 것은 아니었다. 여우의 목소리는 늙은 노인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천년을 수련하여 인간이 되고 싶었던 나는 산속에서 얼어 죽은 너의 몸을 발견했다. 그 몸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갈하여 잠시 빌려 인간의 정을 느껴보고 싶었다. 여우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너의 몸을 빌려 며칠간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보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살아보고 싶었다. 네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알면 슬퍼할 테니 잠시나마 살아있는 척하며 이 집을 지켜주려 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요괴인 나에게 맞지 않았고 내 요괴를 이기지 못한 육신은 자꾸만 썩어 들어갔다. 그래서 생쌀을 먹고 생고기를 탐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밤마다 들리던 짐승 소리와 기이한 행동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저주가 아니라 죽은 육신을 유지하려던 요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이 연화의 차가운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시은, 이리도 차갑게 식어 있었거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구나. 박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연화의 시신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화야, 춥지 않았느냐? 외롭지 않았느냐? 이 못난 이웃들을 용서해 다오. 노인의 통곡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청년들도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던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비통함과 죄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화의 혼백은 박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지만 박노인은
어깨에 닿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를 흘리고 있는 여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가거라.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내 덕분에 나는 며칠이나마 더 이 집에 머물며 이승의 끈을 정리할 수 있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내 시신은 저 산속 눈밭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겠지. 내 몸을 거두어 주어 고맙다. 연화의 용서의 여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깊고 넓은 것이었구나. 1000년을 살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너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배운다. 여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여우의 몸에서 빠져나온 붉은 기운들이 허공으로 흩어졌고 거울 파편에 찔린 상처들은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여우는 연화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린 뒤 열려진 방문을 통해 눈 내리는 밤거리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붉은 발자국 몇 개를 남기며 여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떠나자 방 안에 감돌던 신비한 기운도 서서히 거쳤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연화의 혼백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살았던 집, 손때 묻은 장롱, 문지방,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이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세요. 이 집을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연화의 모습은 투명한 빛이 되어 천장으로 솟아올랐고 이내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차갑게 식은 연화의 육신과 바닥에 흩어진 깨진 거울 조각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촌장이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이 불쌍한 아이를 이대로 둘 셈인가. 촌장의 말에 멍하니 서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요괴를 잡으러 왔던 사냥꾼들은 이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상주가 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은 밖으로 나가 부서진 대문을 고치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악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얼어붙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습니다. 세상에, 쌀독이 텅 비었네. 그동안 뭘 먹고 산 거야? 부엌에 들어간 안악들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집으로 뛰어가 쌀과 반찬, 수위를 지을 삼배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돌멩이가 날아들던 연화의 집은 이제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 노인이 연화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 펴고 감지 못한 눈을 쓸어내려 편안하게 감겨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편히 쉬거라. 노인의 투박한 손길에는 깊은 애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와 연화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자 생전에 곱고 단아했던 연화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고운 사람을 우리가 요괴라고 몰아세웠으니 천벌을 받을 거야. 안악들은 눈물을 훔치며 연화의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삼배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방 안에 가득했던 비릿한 냄새는 향냄새로 바뀌었고 냉기는 아궁이의 온기로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 흩어져 있던 청동 거울 조각들도 수거되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조각들을 비단 보자기에 소중히 싸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도 연화와 함께 묻어주자. 비록
요물이 깃들었으나 결국에는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려준 영물이 아니더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진 거울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비추기 위해 제 몸을 깨뜨린 충직한 도구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울 조각이 든 상자를 연화의 관 속에 함께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전체가 장례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도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비쳐 연화의 집 지붕에 쌓인 눈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흉가라고 불리며 깊이 대상이었던 그 집은 이제 하얀 만장죽은 이를 애도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에 매단 것, 이 펄럭이는 애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가며 연화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연화 씨, 내 살아생전 따뜻한 밥 한 끼 못 챙겨준 게 한이 되어 평소 왕래가 없었던 옆집 총각도 술 한 잔을 올리며 뒤늦은 후회를 토로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마을은 아이러니하게도 연화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하나로 뭉쳤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은 연화의 시신 앞에서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 측은지심과 공동체 의식이 싹 닥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조신하고 솜씨 좋은 처자였지.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서 그 큰 집을 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야기꽃이 피어날수록 연화는 요괴에 들린 여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안타까운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입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한 연화의 시신이 관 속에 눕혀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거울 조각을 싼 주머니가 쥐어졌고 가슴 위에는 그녀가 평소 좋아했던 국화꽃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 촌장이 관뚜껑을 덮으며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승의 짐은 모두 내려놓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거울도 깨지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니 남은 것은 오직 그대의 맑은 이름뿐이요. 못이 박히는 소리가 탕, 탕, 탕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빈소를 지키던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으로 산짐승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토끼, 다람쥐, 심지어 산새들까지 담장에 앉아 빈소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여우가 왔다 간 자리에 산신령이 보살핌을 내린 게야. 아니면 연화 씨가 가는 길 외롭지 말라고 배웅 나온 게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광경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두려움과 광기로 가득 찼던 지난밤의 악몽은 완전히 씻겨나갔고 집은 본래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고 박노인과 몇몇 청년들만이 남아 밤샘을 했습니다.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은 그들의 그림자가 창호지문에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와 가끔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박노인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법이지. 우리가 연화를 의심하고 두려워했기에 거울 속에 괴물이 보였던 게야. 연화가 스스로 거울을 깼을 때 비로소 우리의 흐린 눈도 함께 깨진 것이지. 청년들은 노인의 말뜻을 되새기며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소란은 잠재워졌고 해야 할 일은 내일 아침 연화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맴돌던 요사스러운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깊고 묵직한 정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프지만 안온한 휴식이었습니다. 연화의 관 앞에는 하얀 촛불 2개가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고, 향연기는 가늘게 피어올라 천장으로, 그리고 하늘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범하고 소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열리고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밤의 폭설과 광풍이 언제 있었냐는 듯 세상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연화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알록달록한 종이꽃으로 장식된 상여가 마당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모습은 슬프기보다는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이를 위한 화려한 가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고 가꾸었던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일어서자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며 정막을 깼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디야. 선소리꾼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산자락을 타고 흘러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맺힌 한을 풀어주는 듯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 뒤를 따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누구는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연화의 집 대문을 나서는 상여의 행렬은 길게 이어져 마치 하얀 띠가 산을 휘감고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눈 쌓인 길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았지만 그 발자국들은 이제 두려움의 흔적이 아닌 애도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장지는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치 바른 언덕으로 정해졌습니다. 평소 햇볕이 잘 들고 진달래가 가장 먼저 피는 곳이라 연화가 좋아했던 장소였습니다. 청년들은 언 땅을 파내고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흙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지만 그것은 차가운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을 품은 대지의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관이 조심스럽게 내려지고 그 위로 흙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줌씩 흙을 뿌리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시오, 연화 씨. 그곳에서는 춥지 말고 배고프지 마시오. 흙이 쌓여 봉분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그 앞에 둥그렇게 둘러섰습니다. 박노인은 품속에서 깨진 거울 조각이 담긴 비단 보자기와 연화가 쓰던 반제꼬리를 꺼내 무덤 한쪽에 묻어주었습니다. 이 거울도 이제 땅속에서 편히 쉬어야지. 더 이상 무엇을 비출 필요도 누구를 홀릴 필요도 없이 캄캄한 흙 속에서 잠들거라. 노인의 말처럼 거울은 이제 그 소명을 다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무덤 주변에 술을 뿌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술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가자 어디선가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무덤과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연화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답례 인사처럼 들려 사람들은 젖은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공포와 의심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그 자리에 맑은 햇살이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내려오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화 씨가 참 고운 분이었어. 예전에 내 옷이 찢어졌을 때 말없이 꿰매주던 게 생각나네. 맞아. 가을이면 감을 따서 담장 너머로 건네주곤 했지. 잊고 있었던 연화와의 따뜻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곧장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
다시 연화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제는 흉가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잠시 마실 나간 집처럼 아늑하고 정겨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 걸어두었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국물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산 사람들의 기운으로 죽은 자의 집을 태우고 애군을 씻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씩을 받아든 사람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시원하다. 속이 확 풀리네. 촌장이 국물을 들이키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며칠 동안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더니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먼. 옆에 있던 노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떡을 떼어주고 반찬을 권하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이웃들도 사소한 일로 다투었던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한 솥밥을 먹으며 앙금을 털어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주인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따뜻한 정으로 꽉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노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여우도 참 딱한 짐승이었지. 1000년을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죽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라도 사람 틈에 끼고 싶었을꼬.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무서운 요괴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눈빛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한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연화 씨나 그 여우나 다 외로움이 사무쳐서 서로를 불렀던 게 아닐까요? 누군가의 말에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풍습이 하나 생겼습니다. 연화의 기와집을 헐지 않고 그대로 두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랑방처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낮에는 안악들이 모여 바느질을 하거나 나무를 다듬었고 밤에는 남자들이 모여 새끼를 꼬거나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연화가 심어놓은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탔습니다. 사람이 끊이지 않고 드나들자 집은 나날이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낡은 마루는 반질반질해졌고 잡초가 무성했던 뒤뜰은 예쁜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연화의 무덤가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거울 조각이 묻힌 자리 위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얗게 피어올랐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반짝이는 것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연화를 떠올렸습니다. 연화 씨가 거울 대신 꽃으로 피어났구나. 사람들은 무덤가에 앉아 잠시 쉬어가며 연화에게 안부를 묻듯 꽃을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박노인은 연화의 집 대청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자 마당 한 구석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우 꼬리처럼 보여 기겁을 했을 그림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온한 저녁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담뱃대를 털었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인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괴물을 보았던 게지. 이제 마음이 맑아지니 세상 모든 것이 이리도 곱게 보이는구먼.
박노인의 곁에는 마을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거울 이야기 또 해주세요. 여우가 나온다는 그 이야기요.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박노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어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집에 마음씨 착하고 조금은 외로웠던 누나와 그 누나를 지켜주고 싶었던 여우가 살았단다. 노인의 느릿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하나둘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고 마당에 핀 라일락 꽃향기는 달콤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의 등잔불이 하나둘 켜지며 어둠을 몰아냈고 창호지 문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는 더 이상 기괴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정겨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영혼도 아마 지금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따뜻한 이웃들과 자신의 집에서 피어나는 웃음꽃을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온기가 이제야 그녀의 집과 마을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되었으니까요. 그 찐 거울은 땅속 깊은 곳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그 거울이 마지막으로 비추어낸 진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해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기와지붕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아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의 거울을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고 따뜻한 꿈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그림자도 없이 오직 포근한 어둠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연화가 이제는 춥지 않은 곳에서 영원히 따뜻하게 잠든 것처럼 여러분도 이 평온한 이야기 속에서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연화의 무덤가에 피어난 하얀 들꽃처럼 맑고 깨끗한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